안녕하세요. 카산드라TV의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 산업이 한국에서 유독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유경제 중에서도 특히 요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불법화 논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만큼 공유경제 산업과 국유경제 산업 종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한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 중이던 지난 19일 타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타다의 성격을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이재용 소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자동차 대여 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인 타다의 대주주 이재용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또 회사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판결을 하던 날 법정에 있던 택시업계 사람들은 판결이 잘못됐고 타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판사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 즉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은 이제 막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끝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유경제 쪽 이해관계자들을 모으면 표는 아마 공유경제 쪽이 더 많을 텐데 아무튼 잠시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미국과 유럽에는 우버, 중국에는 디디추싱, 동남아에는 그랩 등 공유 차량 승차 기업이 교통소비자의 편익을 높여주며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공유 차량 승차 기업이 한국에서는 허용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 집단 취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통소비자들도 편리한 공유 차량 승차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죠. 한국만 계속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한국에서 공유경제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지게꾼 아세요? 요즘 지게꾼들은 평화시장 건물 안에서 도매옷을 가게로 날라주는 지게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다 사라진 상태죠. 그런데 한국전쟁 직후 잿더미가 된 나라를 일으킬 당시에 서울역이나 부산역에는 지게꾼들과 인력거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게꾼들이 한동안 작은 수화물들을 나르고 있었는데 작은 삼륜 화물차들이 막 들어와서 지게꾼들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생계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화물차는 지게꾼들의 생존권을 침해합니다. 이때 만약 지금처럼 지게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화물차의 생산, 수입 대수를 연간 1000대로 제한하고 화물차 운행의 최고 속도를 지게꾼의 걷는 속도인 10배, 즉 40km, 운행시간은 평일엔 8시간, 주말에는 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눈을 떴다가 다시 한번 감고 100년 더 뒤인 160년 전으로 가봅시다. 186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증기자동차가 발명돼서 마차꾼의 생존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영국은 마차꾼의 생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적기조례, 즉 로코모티브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1861년 제1차 적기조례입니다. 첫 번째, 차량의 중량은 12톤으로 제한한다. 두 번째, 최고 속도는 시속 10마일, 시가지에서는 시속 5마일로 제한한다. 다음은 1865년 제2차 적기조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의 최고 속도는 교외에서는 시속 4마일, 시가지에서는 시속 2마일로 제한한다. 두 번째, 한 대의 자동차에는 3사람, 즉 운전수, 기관원, 깃발꾼이 있어야 한다. 그중 깃발꾼은 붉은 깃발이나 붉은 등을 가지고 55m 앞에서 마차로 달리면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한다. 깃발꾼은 걷는 속도를 유지하며 마부나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한다. 그리고 1873년 제3차 적기조례입니다. 깃발꾼은 없어도 된다. 전방 보행요원의 거리를 20야드로 단축한다.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해야 한다.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는 것을 금지한다. 자, 다시 눈을 뜨고 2020년 지금 한국을 좀 보시죠. 다른 나라들, 선진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후진국들도 공유차량 승차 경제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만 없죠.
표에 눈이 멀어 소비자 편익과 국가 경제와 나라의 미래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킬 텐데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1초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딱 나오죠. 게다가 이거 아세요? 작년 1년 동안 타다 서비스가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었는데요. 타다가 1년 동안 서비스를 할 동안에 서울 택시업계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타다가 만약 콜택시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데 면허 없이 콜택시 사업을 하면 이건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타다가 만약 단기 렌터카라면 이건 합법이 됩니다. 즉 운전기사를 알선한 렌터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한국에 이런 형태의 렌터카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타다는 콜택시일까요? 렌터카일까요? 법적으로 접근해서 약관 해석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타다와 쏘카는 멤버십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회원을 가입할 때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관에 모두 동의하고 회원이 되면 회원제 서비스 형태로 렌터카, 즉 차량 임대 서비스를 신청해 차량을 대여받고 기사도 알선받는 시스템이죠. 법리상으로만 보면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인 이재용, 타다 측은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 논리 위에 정치 논리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타다를 합법의 테두리 안에 놓느냐, 불법으로 내놓느냐, 즉 택시 기사들의 생존을 희생시켜서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는 정치경제 철학의 문제가 법논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외국은 이러한 정치경제 철학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유차량 승차 서비스를 합법으로 한 거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바로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제도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핵심 제도인데요.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따라 신기술과 효율성을 추구하면 반드시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나 질병, 장애 등으로 도태되는 사람들을 맨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어서 다시 신자유주의 전쟁터에 올려보내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사람들이 실직이나 해고, 질병으로 인한 충격을 받지 않고 생존의 걱정 없이 더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게 해서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영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거죠. 선진국에는 이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고 튼튼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사회적 안전망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은 후진국 수준에 가깝습니다. 물론 후진국도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차량 승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혹은 생존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차량 승차 산업을 밀어붙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나도 부실한 상태죠. 그러니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나올 때 도태되는 택시 운전사들을 받쳐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으니 택시 운전사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민주 국가라면 그런 생존의 문제를 외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공유차량 승차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의 앞길이 험난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외면하고서는 공유경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4차 산업의 여러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매우 화가 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4차 산업혁명 사업을 정부 주도로 하려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왜 그런 일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 잘 이루어지도록 자리만 깔아주면 됩니다. 즉,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저절로 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4차 산업혁명 합니다. 돈이 되는데 기업들이 안 할까요? 4차 산업혁명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것도 없어도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신자유주의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을 갖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공유경제의 앞길이 험난한 이유는 그냥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맞닥뜨렸을 때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며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번영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 국민들도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에게 사회적 안전망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제도인 사회적 안전망과 3인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인 복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산드라TV의 방송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으로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컨텐츠를 추가로 제작하거나 또는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산드라TV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과 시청자분들께 더욱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카산드라TV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곳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